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이재국, 김도영 기자 그리고 장선아와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와, 야 어느덧 6월이 됐어요. 5월에 이 KBO 리그가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고 순위 변동도 좀 많고 그래서 좀 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옐카 야구 이야기 주제를 슬며시 이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유망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2022 시즌 KBO 리그에 유망주를 넘어서 각 팀 팬들의 가슴을 격하게 설레도록 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베테랑이 활약하는 것보다 신인들의 활약이 팬들의 마음을 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26년 전에 타이거즈에도 그런 선수가 한 명. 저는 뭐 데뷔할 때부터 개막전 3번 타자로 데뷔를 해서 베테랑 같았죠. 예. 신인 같은 베테랑 타자였죠. 네. 그때도 이 얼굴이었어요. 예. 오늘 옐카가 준비한 이야기는 신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즌이 2달 정도 지났어요. 각 팀별로 이제 50경기 정도를 치렀는데 현재 시점 크보 최고의 신인은 누굽니까? 김동영부터. 최고의 신인이라면 좀 모르겠는데 그냥 눈에 띄는 신인, 그러니까 1년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문동주 선수가 일단 가장 눈에 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KBO 리그가 고졸 1년차들이 와서 자기 몫을 하기가 이제 예전하고 달라서 쉬운 리그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제 1군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시점에서는 네. 김동영은 문동주다. 네. 장슬아는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뽑는다고 한다면 중고 신인은 일단은 김민환 선수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고 신인 포함해서. 진짜 순수 루키는 그래도 삼성의 이재현 선수가 가장 제 눈에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고등학교 감독이 인정한 강백호 다음 이재현이다. 예. 이재국 기자는요? 자, 역시 이 뭐 눈에 띄는 선수는 저는 또 이재현 선수라고 봐요. 역대 신인왕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 가장 어려운 1년 차가 들어와서 신인왕을 가장 적게 차지한 포지션이 어디일 것 같아요? 유격수겠네요. 눈치는 빠르네. 보통 이제 포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역대 신인왕을 보면 포수는 그래도 그 90년에 김동수라든지 99년 홍성은 그리고 또 2010년 양의지 선수는 물론 중고 신인이었지만 네. 3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유격수는 신인 첫 해에 받은 선수가 유지현 지금 LG 감독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무정부도 못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지현 선수도 당시는 대졸이었잖아요. 근데 그 고졸 선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활약한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 특히 역대로 고졸 신이 들어와서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가 딱 박진만 선수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박진만 선수는 당시 또 인천고 시절에 1년에 유급을 했던 그렇죠. 선수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03년생이니까 2002년 월드컵도 안 본 세대예요. 근데 바로 들어와서 지금 규정 타석이 약 9타석이 모자라지만 거의 뭐 이대로 간다 그러면 규정 타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박진만 이후 최초니까 그 자체는 정말 엄청난 활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다 종합하면 고등학교 때 유급이 없었던 순수 고졸 신인 유격수가 규정 타석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건이다. 그렇죠. 그 뭐 개막 엔트리도 그렇지만 지금 주전 유격수로서 만약 이재현 선수가 올해 없었다 그러면 김상수 선수도 부상으로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삼성이 지금까지 버티는 힘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자리에 사실은 또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도 이재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했거든요. 아니면 이학주 선수라든지 김지찬 선수를 또 쓰면서 그렇게 버텨냈어야 되는데 이재현 선수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결을 해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사실 아직 시즌 많이 남았어요. 100경기 가까이 남은 거 아니에요. 남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기대만큼 터지진 않았는데 1군에서 기회는 부여받고 있지만 앞으로 잘할 것 같은 선수. 그러면 송찬이죠 저는. LG의 송찬. 중고 신인. 근데 중고 신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 신인으로 봤을 때는 순수 신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순수 신인은 문동주밖에 없죠. 김도영도 사실 백업으로 밀렸고 순수 신인은 제가 봤을 때 문동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동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이닝 쓰다가 이제 수베로 감독이 어느 시기가 되면 분명히 선발로 기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1이닝으로 던지는 것보다 선발 나가서 만약에 이 문동주가 마운드에 오른다? 제가 봤을 때는 두드러 맞더라도 보여줄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하나는 외국인 두 투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선발이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부진하더라도 선발 로테이션 만약에 합류가 된다고 한다면 수베로 감독이 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네. 거기서 인상적인 투구를 이어가서 시즌 뭐 한 7승, 8승이라도 선발승을 거둔다면 그렇죠. 이거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동주 선수가 홈런을 뭐 맞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문동주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는 야수를 했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투수를 시작을 했고 또 광주진흥고가 사실은 그렇게 큰 강한 전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게임들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계속 문동주 선수를 지켜봤지만 이 굉장히 유망주지만 이 고등학생들한테도 연타를 맞는 그런 상황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150km 이상을 고등학교 선수들이 어떻게 저렇게 연타를 때리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는 아직 투수로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 타자와의 상대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한 지금 만들어가고 그런 있는 상황들, 단계다.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아. 그렇지만 156km의 강속구를 이렇게 부드럽게 또 던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사사키 로키라든지 뭐 오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는 그 후보가 바로 문동주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자, 제가 아까 이제 문동주 선수라는 이름이 나온 그 질문이 지금 선을 보인 선수들 중에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 선수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이재욱 기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김도영 선수에 대한 기대를 좀 접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 지금 뭐 보여준 모습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단점들도 보이고는 있지만 시범 경기 이제 타격왕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큰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2의 이종범이라 그러니까 이종범처럼 들어오자마자 리그를 폭격하고 막 그럴 거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이종범도 했으니까. 1993년에 들어오자마자 리그를 폭격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유격수라는 그 포지션에서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어도 그럴 만한 선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정우 선수도 만약에 희문고 시절처럼 이제 유격수로 데뷔를 해서 계속 그 첫 해를 만약에 났다 그러면 사실 그만한 퍼포먼스가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야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수비 측면이 있어. 그게 이제 공격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지만 이 왜 기아가 고민 끝에 문동주 선수를 제치고 김동규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느냐? 최근 야수 중에 정말 그런 탄력, 스피드, 뭐 순발력 그런 타격. 재능을 타격까지 그런 재능을 갖춘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능은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재능이기 때문에 투수는 매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투수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야수는 최근 들어서 좋은 야수들, 어깨 좋고 그런 선수들이 다 거의 다 투수로 가기 때문에 야수 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도영 선수는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장차 봤을 때는 저는 정말 분명히 좋은 선수가 될 거라 그런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에게 뭔가 손길을 내미는 이재욱 기자 한 말씀이요. 김도영 기자는요? 저는 사실 박찬혁 선수를 꼽아봤는데, 그러니까 문동주, 김도영이 뭐 못하고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박찬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가 제 뇌리에 인상 깊게 박혀 있는 박찬혁은 상태이기도 사실은 하고. 그 4월 한 5월 초까지만 해도 강력한 신인왕 후보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비 포지션이 좀 모호해서 그러니까 원래 외야수인데 거기는 외야가 너무 빵빵하니까 그리고 내가 1루수로 썼는데 지금 수비 때문에 약간 밀린 감이 있는데 공격만 놓고 봤을 땐 어느 누구랑 비교해도 안 뒤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그만큼 보여줬고 뭐 WRC 플러스 보면 90, 100 언저리 치고 있는 신인 중에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평균만큼 하고 있다는 거죠. 19살짜리 신인이. 그래서 지금은 모습이 최근 뭐 안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길게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03년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0살인 프로 신인 선수들이 지금 1군 무대에 데뷔한 선수가
거의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올해 1군 엔트리에만 11명이 들어왔었죠. 예. 그렇죠. 우리 야구 역사학자 이재국 기자, 이런 시즌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90년대에는 이제 신인들이 사실 뭐 이종범, 양준혁 그 시대 뭐 구대성이라든지 93년만 하더라도 그렇고 뭐 94년에는 LG만 하더라도 유지현, 서용빈, 김재현 뭐 이 신인들이 들어와서도 하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고 특히 고졸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 경향으로 보면 좀 약간 독특한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렵던 20세기에 고졸 신인으로 개막전 3번 타자를 했던 분에게 묻겠습니다. 예. 올해 유독 이렇게 되는 게 뭘까요? 이유가? 오래 있다나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의 기량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는 사실 그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도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야구 아카데미를 가게 되면 요즘은 거의 다 트레이닝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아카데미 가가지고 정말 체계적인 연습.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코칭 스태프들이 감독이나 이제 코치들이 야, 팔 좀 더 올려 던져봐. 앞으로 더 끌고 던져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게 안 돼? 그렇죠. 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아카데미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선수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뭔가를 운동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무겁게만 드는데 요즘은 어느 부위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먹는 음식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다는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저는. 이 피지컬적으로 지금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85cm 정도 되면 장신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평균치니까 190 이상 뭐 되는 선수들도 많고. 근데 이 사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 학교마다 트레이닝 코치들이 이제 다 따라붙고 있어요. 아, 학교에도? 학교에도.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전에 없었죠. 코치 한 2명 놓고 그냥 투수 코치, 타격 코치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트레이닝 파트가 계속 이제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각 학교마다 유형으로 번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교육이 공교육 현장을 자극한 그렇죠.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뭐 어느 정도 학교에 또 동문이라든지 학교 지원이 좋은 쪽은 그러니까 최첨단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들어와서 네.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훈련. 현대 선진 야구의 영향일 수도 있는 뭐 것이고. 그런 상황들도 예. 생기고는 있습니다. 이 사실 프로도 지금 이 트랙링이라든가 이런 뭐 트래킹 데이터 시스템이 그러니까 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프로가 먼저 생기고 아마추어가 생겼지만 아마추어 때부터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기술로 인한 연습으로 통한 피지컬 뭐 상승, 뭐 구속 상승, 뭐 기술 향상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나서 프로에 오다 보니까 프로에 와서도 이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 거죠. 예전에는 잘하면 될 것 같잖아요. 주로 투수 이런 식이었고. 네. 근데 올해 신인들 잘 보면 그냥 딱 필요한 포지션에 데려간 팀들이 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정을 뽑았고 뭐 투수야 어느 팀이나 필요할게 여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야수가 유독 많았지 않습니까? 상위 라운드에. 그러면 2차 3라운드까지 1차 지명부터 2차 3라운드까지 그렇죠. 야수를 뽑았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드물거든요. 뽑았으면 써봐야죠. 그래서 많이 기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포지션에 뽑았다는 것은 쓰기 위해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쪽을 포기할 값이라도 내가 필요한 선수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라도 써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만 하더라도 이재현에다가 김용우 같은 포지션 선수를 바로 뽑고 롯데 역시도 올해 들어온 선수 중에서 유격수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윤동이라든지 김세민이라든지 한태양 유격수 자원만 연속으로 막 3명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면서 약점에 대한 보완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선수를 결국 쓰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겠죠. 예. 롯데가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한태양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2군에서 김세민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은 또 잘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물론 문동주도 있고 뭐 기존에 안우진도 있고 지금 이제 밸런스를 조금 찾아가고 있는 키움의 장재영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미 뭐 미국이랑 일본은 이미 있었던 일인데 150을 쉽게 던지고 155를 훌쩍 넘기는 선수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느낌 들거든요. 이것 또한 그럼 아까
장승아가 그렇죠. 언급했던 네, 그럼요. 그 야구 과학 네. 그렇죠. 그거의 영향인데요. 그런 데다가 예전에는 쌀밥을 먹고 야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피자하고 치킨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약간 서구화되는 게 아닌가. 자,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진짜로. 진짜로요? 왜? 우리가 야구할 때는 그냥 밥 먹고 야구했지. 예? 그러니까 밥하고 고기를 먹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애들 이렇게 가서 보면 뭐 에너지바라든가 네. 이런 프로틴바. 어, 그냥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그 프로틴 이렇게 막 먹어요. 네, 단백질 이런 거를. 네. 우리 때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섭취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지컬이 좋아지면 힘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금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약간 체계적으로 시키는 시스템이 이제는 약간 깔려 있어요. 장승아는 네. 웨이트 트레이닝 언제부터 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중학교 때부터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안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깔짝깔짝 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만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좋은 어떤 그 단백질 섭취를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체계적으로 하니까 정우영 선수 같은 거 보세요. 진짜 작년에보다 올해가 이제 구속이 한 4, 5kg 정도 더 빨라졌는데 157, 158 네. 나와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투심이. 네,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이제 섭취하다 보니까 몸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구속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선수들이 공이 빨라지는 이유는 약간 그런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좋은 음식물의 섭취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공이 빨라지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기자들도 생각도 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네. 않아요? 갖고 있고. 공이 이렇게 빨라졌지?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팍팍 구석이 오른 친구들 보면 궁금하니까 내려가서 물어보게 되죠.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훈련법 제일 앞으로 넘어가면 미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교보제가 많잖아요.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훈련법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은 정보 얻기도 쉬운 세상이니까 유튜브에 차고 널린 게 영상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트레이닝 그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확실한 교보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 하고 이렇게 되네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닝 잘 돼 있고 프로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다 아마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뭐 각종 과학적인 뭐 트랙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쨌든 아마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죠. 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고교야구 전문가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그 구속 증가가 이 학생 야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마찬가지죠. 네, 네. 지금 현재 2023 시즌 드래프트 1, 2, 3라운드 유력 지명 선수가 이제 덕수고의 심준석, 서울고의 김서현, 그리고 경남고등학교의 신영무. 이 선수를 다 그냥 150 던지잖아요. 네, 거기에 또 라운보의 박명근이라고 또 사이드암인데 150kg 이상 던지는 이 빅4가 있습니다. 구속으로만 따지면 예. 박명근 선수는 키가 이제 170cm대로 좀 작은 스타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심준석 194cm 키가 그리고 또 김서현 선수는 188 그리고 또 윤영철 선수라고 구속 빠르지 않지만 우리 고교 최고의 장성호 해설위원의 후배죠. 윤영철 선수 제가 알죠. 네, 잘 던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 선수도 189cm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 가능성이 일단 하드웨어부터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훈련 기법도 과학적으로 지금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가 접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프로 출신 그 지도자들이 이제 아마추어로 곳곳으로 이제 그렇죠, 포진을 많이 하고 봤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영향이 있겠네요. 훈련법 자체도 옛날처럼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충 그냥 아래를 들고 또 막 산 달리기만 하고 막 이런 얼음 들어가고 하체 운동하고 이런 그 기법에서 겨울에 얼음 들어가고. 지금은 하나하나 그 프로에서 배운 그 노하우들을 그리고 또 그 지도자들이 사실 미국이라든 일본 가서 공부도 많이 해왔어요. 그런 그 시스템들이 이제 고교 무대에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감독들도 뭐 물론 아마추어만 오래 계셨지만 굉장히 공부하는 감독들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최근 들어서 트렌드라든지 이런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구속 증가라든지 강한 타구를 할 수 있는 타자들 이런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2022 시즌에 2003년생들 왜 이렇게 잘해라고 했는데 매년 이런 일들이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03년생 올해 100명 배조를 제외하고 뭐 50명만 잡아도 그 중에 지금 폭폭 뛰어나오는 선수들이 한 5명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5명, 6명씩만 나와도 점점 인재풀이 넓어지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국 기자는. 그
사실은 어느 정도 이 트렌드가 또 있어요. 물론 그 선수 개개인의 기량, 잠재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용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놓고 보면 이것은 결국 이정우, 강백호 효과다. 이렇게 저는 또 보거든요. 이정우, 강백호 효과요? 네. 사실 2008년 최영우 선수부터 해서 2016년 신재영 선수까지 다 중고 신인왕 9년 연속 이렇게 배출이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신인 루키는 들어와도 안 된다. 이정우 전에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도 신인이 와서 뭘 해 이러면서 한 3, 4년 정도 묵혀야 그래도 쓸만한 선수를 발굴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신인왕, 중고 신인왕을 계속 배출을 했는데 이정우, 강백호 선수가 루키로 고졸로 들어오자마자 리그를 거의 정말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도 일단 수뇌부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런 선수 없어? 우리를 왜 못 뽑아? 이런 이야기가 그런 나오기 측면에서 이정우, 강백호 효과. 그렇게도 되고 또 감독들도 신선하거든요. 저런 선수들. 저 선수들 쓰다 보니까 기량이 되네? 우리도 그럼 저 정도 선수면 한번 써봐야지. 서로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트렌드가 되고 경쟁이 또 되는. 그리고 또 감독 지도자들도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이제 루키들도 과감하게 경쟁 무대에 내보내서 선배들하고 이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지금 일본 무대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선수들 기량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결국 감독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선수를 바라보느냐에 사실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리 좋은 기량을 갖고 있어도 빈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신인이라는 쟤는 무슨 신인인데 아직 경험 더 쌓아야지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선수는 최소한 1년 많게는 2년 길게는 3, 4년도 계속 2군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감독들의 눈이 최근에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선수들이 이제 기량으로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과감성이 그런 감독들에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더 기다려서 빵 터질 수 있는데 그 기다림을 못해서 뭔가 기회가 다음으로 미뤄지고 그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 사례별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너무 과도하게 이제 기대를 하고 밀어줬다가 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선수는 차근차근 키워야지 그러면서 2군에만 갖다 놓는데 그 선수 차근차근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군 선수로 그냥 끝나버리는 선수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선수별 성격이라든지 기량, 잠재력 이런 것들도 맞춤형으로 얼마나 그 팀에서 잘 만들어 가느냐가 결국은 선수 성장에. 그걸 어떻게 파악하죠? 심리학자를 한 명씩 붙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닝을 이제 소화를 하는지가 이제 기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에 입단했을 때 확실히 투수는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야수들은 경기가 저는 오히려 이제 경기에 많이 나가면서 그게 경험치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자양분 같은 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많이 던지었다 그러면 프로에서 관리를 해줘야 좀 롱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 김도영이라든지 박찬혁 선수가 그런 공을 상대를 해보면서 당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스피드를 키워야 될지 변하고 대응을 이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또 경험이 쌓이면서 그 선수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을 시켜주지 않고 2군 선수들 공만 치다 보면 그 선수는 그냥 그 무대에서 그냥 2군 폭격하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선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은 1군의 공과 퓨처스의 공은 다르기 때문에.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 투수의 공도 네. 그렇지만 실제로 김동훈 선수가 수비 이재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타구의 이 질도 타구의 다르죠. 스피드라든지 맞아. 질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선수들 갖다 대는 스윙 그거 수비 잘한다고 하지만 프로는 다르거든요. 스핀이라든지 휘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구 속도 자체가 그렇죠. 다르죠. 그걸 느껴봐야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수마다 성격이 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1군에 소위 말해 박아놓고 1군에 딱 고정시켜놓고 못 치든 뭐 두드려 맞든 계속 여기 이렇게 경험치를 쌓는 게 맞는 유형이 있을 것이고, 근데 안 되면 막 위축돼가지고 나 안 되나? 막 이거 뭐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또 죽도 없다 안 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런 선수 차라리 2군에 내려보내서 좀 하위 레벨에서 경험치를 쌓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그럼 이거는 개개인의 편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친구의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선수의 위치를 정해놓고 그렇게 출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성격을 사실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 제가 계속 이재현 선수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에서 결국 그 선수를 뽑아간 다른 팀 스카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재현 선수 쟤는 된다 내년에. 왜? 평소에는 못해요.
근데 스카우트 때 운집을 하잖아요. 작년 뭐 청소년 대표팀 뭐 대구에서 모였다든지 아니면 중계 방송이 되잖아요. 펄펄 나는 거예요. 무대 체질이네. 무대 체질이야. 아.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자책을 하고 풀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만회를 하는 거예요. 공격이든 수비든. 아, 배우고 싶네. 어. 갑자기 궁금한 게 저도 어렸을 때 그때 고교야구를 항상 지상파에서 중계를 해주고 그걸 보면서 프로야구랑 고교야구랑 같이 봤거든요. 그때 고교야구가 정말 잘 나갔던 시절에 고교 선수들의 어떤 기량과 그 프로로 가서의 성공의 그 고리 그거랑 지금 고등학교 선수들 그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이걸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기량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선수들이 훨씬 낫죠. 신체적으로나 기량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 시절보다는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지만 당시는 아무래도 선수 수도 적었고 또 기존에 있는 그 기량이 있는 선수들보다는 또 신인들이 들어가 진입해서 리그에서 정말 뭐 거의 최고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 선수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 10개 구단 선수가 1000명이에요. 10개 구단이면 그 선수를 뚫고 들어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쟁률 측면에서는 지금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선아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인들의 어떤 그 기량이 그렇게 뭐 뛰어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오히려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입단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좋은 선배들 많았고 진짜 좋은 선수들 많았습니다. 제 4년 위 73년생들 보세요. 손경수부터 시작 임선동, 조성민, 박재홍, 김종국, 뭐 강필선, 정민철, 염종석, 그렇죠. 박차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박재성. 그렇죠. 그때 선수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기량이. 그리고 지금 뭐 언급하신 뭐 저희 완전 그 선배님들 보면 뭐 강기웅 선배라든가 뭐 이런 선배들은 뭐 타격의 뭐 신이라는 거 장효조 선배님 보면 뭐 지금 봐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와 저렇게 치냐. 아니 그리고 그 누구보다 종범신 네, 장선아가 더가웃에서 네. 종범이 형 타기서 나왔네? 네. 종범이 안 다쳤네? 도로하네? 홈에 들어왔네?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예, 같은 선수인데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입단했던 어떤 그 좋은 신인들 사실 몇 명 있잖아요. 그런 신인들보다는 저는 제 윗선배들이 진짜 야구를 잘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도 네, 훨씬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주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과연 선동열 그러니까 선동열 투수가 지금 만약에 리그에서 공을 던진다고 한다면 빠른 공 슬라이드로 과연 24승에 평균 자책점 0점대를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는 사실 워낙 독보적이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타자들이 좀 힘들어 하잖아요. 단순하게 빠른 공 슬라이더 예전 같았으면 빠른 공 슬라이더밖에 없었거든요. 빠른 공 슬라이더 아니면 빠른 공 커브 이렇게만 이제 치면 되는데 지금은 뭐 사실 뭐 선발 투수 많이 던지는 애들은 뭐 5개 6개도 이제 던지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최근의 선수들이 좀 난 것 같고 약간 사실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황희정승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선동열 같으면 지금 만약 이 세대에 왔다 그러면 당신은 직구 슬라이드만 던졌겠지만 지금은 체인지업이라든지 몸쪽 승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투심이라든지 던지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선동열, 뭐 최동원 이런 투수들은 지금 세대에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더 좋은 투수가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죠. 태어났으면은 미국에서 야구하고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단 첫 해 선수에게 신인왕을 준다면 올해 프로 유니폼을 입은 2003년생들 기준입니다. 이 선수들 중에 신인왕을 뽑는다면 올해 연말에 누가 그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냐. 김동현 기자 먼저. 저는 이재현 선수. 삼성 이재현. 네. 아, 지금 뭐 성적이 빼어나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1군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비교 대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선. 이만큼 경험치 많이 먹고 그리고 공격이 또 뭐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락으로 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무려 19살이 고졸 1년차에 유격수 수비를 보고 있다는 거, 그 선발로 나가서 이것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하다고 봐야죠. 이재욱 기자님. 저도 뭐 이재현 선수가 가장 유력하다 지금 현 시점에는 보고는 있지만 결국 유격수로서 체력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의 고비가 올 수는 있다고 보고 수치들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서 뭐 이재현 선수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뭐 다른 선수를 한번 찝자면 박찬혁 선수를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변화구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단점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박찬혁 선수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엄청난 노력파거든요. 고등학교 때 손바닥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땠는데요? 손바닥이 정말 뭐 거의 논바닥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마 이게 이 과거에 저 장종훈 선수 뭐 이렇게 해서 서영기 선수 뭐 세수 이렇게 하는데 세수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그 박찬호 선수가 사실 체격이 엄청나게 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거에 있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그것들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프로 들어와서도 지금 이제 단점들이 본인도 어느 정도 당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선수가 그런 노력이라든지 성실도 그리고 또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뭐 탑이라고 봐요. 김태균 선수가 2001년 신인왕을 할 때 사실 박한희 선수가 초반부터 계속 정경기 거의 뛰면서 당연히 신인왕을 생각했는데 여름 접어들면서 홈런포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20홈런 막 이렇게 치면서 신인왕이 됐거든요. 박찬혁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두 분이 지금 분산 투자하시는 거. 처음엔 이재원 얘기하더니 박찬혁을 꼽고 처음엔 박찬혁 얘기하더니 이재혁을 꼽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리스크를 좀 분산시켜야 돼. 근데 지금 키움이 잘 나가서 네. 잘 나가잖아요. 이게 오히려 잘 나가게 되면 박찬혁 선수에게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찬혁 없이 잘 나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키움이 약간 성적이 안 좋을 때 사실 감독들이 뭐 가능성 있는 선수들 시즌 초반에 좀 보여줬던 선수들을 다시 이제 엔트리에 넣어서 기용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보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박찬혁 선수가 키움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과연 1군 엔트리에 들어와서 이게 감독들은 잘 하고 있을 때 특별히 부상 선수가 있지 않으면 잘안 잘 바꾸죠. 바꾸진 않습니다 네. 엔트리를. 지난주였죠. 5월에 마지막 주중 주말 3연전 할 때도 이 뭔가 포지션의 재배치가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아닌가. 김희집 유격수 그리고 박주홍 선수, 김수환 선수 이런 그렇죠. 선수를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키움이 뭐 계속 잘 나가지는 않겠죠. 뭔가 또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박찬혁 선수를 올리겠죠. 또 기회를 줄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한 번에 잡아버려야 돼요. 박찬혁 선수가. 부담되네. 예.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한 시즌이 이제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래서 님은 누구예요? 저는 문동주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유리 선수가 신인왕을 받았습니다. 이유리 선수가 선발 투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에서 네. 그 보여줬던 느낌들이 사실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알파 점수가 네. 엄청 컸어요. 또 이제 문동주 선수는 앞으로 선발로서 많은 경기에 등판을 하게 되면 뭔가 신인왕이라는 것은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결국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동주 선수는 선발로서 나갔을 때 그런 어떤 그 투표자들의 어떤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경기력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6월부터 네. 정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서 뭔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이 투표권자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외국인 선수 2명이 이제 빠져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발 로테이션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 충분히. 근데 있다고 이제 봐야죠. 그런 데다가 또 하나가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하위권에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팀을 최하위로 떨어지지 않게 뭔가 지탱하는 어떤 그 피칭의 어떤 느낌을 투표자들한테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팀이 네. 이제 점점점 그렇죠. 가을야구 경쟁 구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게 삼성, 되면 사성 이렇게 그럼 하면 당선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포커스가 오히려 문동주 선수에게 딱 몰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 쪽으로 보면 문동주 선수가 앞으로 가장 많은 기회를 받지 않을까? 네. 예. 열커? 자,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부터.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파심에 잘한다 할 때 방심하지 맙시다. 정신 똑띠 차리라. 이재욱 기자. 신인은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찾아오는 봄 편지다. 시를 쓰네. 신춘문예. 옛날에 시인을 꿈꾸던 산골 소년. 그 본편지가 저기 뭐야 신인이 쓴 본편지 아니요. 거죠? 연애 형수님이 쓰죠.
그 간파 좀 하지 마, 좀 간파. 그 감동이 쫙 차오를 때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진짜. 자, 장선아. 저는 사자성어 초심불망으로 오늘 준비했는데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지 말자. 이 뜻입니다. 이게 사자성어가 좀 약간 여운을 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건 너무 직관적인 사자가 초심불만. 예, 중요합니다. 예, 저도 항상 2008년 5월 어느 날 옐카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장세나 이재국 김동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